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길거리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버스킹, 길거리 공연, 전국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 분들도 많습니다만 전문 가수들도 버스킹, 길거리 공연에 나서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페라 아리아를 길거리에서 부르는 성악가 만나보신 적 있으신지요? 네. 벌써 1000회가 넘는 길거리 공연을 해온 성악가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거리의 성악가, 줄여서 거성, 이런 별명까지 얻으셨는데요. 오늘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노희섭 성악가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길거리에서 아리아를 부르신다고요? 네. 진짜요? 네. 부르기 쉽지는 않은데, 네. 예, 어떻게,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노희섭 성악가 외에 또 혹시 그런 버스킹을 하는 성악가가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네. 언제 시작하셨어요? 2013년 7월 19일 날, 명동 롯데호텔 앞에서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때가 사실 유난히 더웠어요, 그때. 굉장히 더운 해역. 한 1분만 서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날 때였는데, 그때는 참, 이제 성악가고 또 오페라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연미복, 무대에서 입는 연미복, 두꺼운 연미복을 입고, 예. 공연을 한 4시간 정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4시간이나? 네, 옷이 흠뻑 젖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2013년 7월 19일, 특별히 어떤 날이길래 그날? 날짜를 제가 의미가 있어서 정한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전까지는 사실은 조금 큰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오케스트라와 또 제가 이제 합창단 이런 여러 단체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클래식을 많은 분들에게 좀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큰 공연을 해서 무료로 초대하기도 하고 또 찾아가는 음악회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케스트라 동원하고 합창단 동원하고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큰 극장 빌리려면 대관료도 들어갈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은 좀 다른 곳에서 수익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수익보다 지출이 많아지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클래식 저변학 때 클래식 대중화 이런 거를 목표로 많은 분들에게 또 클래식도 나누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속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떠오른 게 이제 내가 스스로 이제 나가서 혼자 나가면 돈은 안 드니까. 돈은 안 들죠. 예, 그래서 나가서 이제 혼자 나가기로 결심하고 바로 시행에 옮겼습니다. 네. 예. 그럼 그 전에 네. 무료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대형 공연을 보여주고 네. 이걸 한 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강서구에 있는 방화근린공원이라고요. 거기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그 공원에다가 무대를 크게 설치를 해가지고 관객이 한 5,000명 정도 왔었죠. 네, 그래서 한 사비를 들여가지고 한 4년 매년 했어요. 그때 4년 정도 하고. 또 제가 또 기획 공연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제가 사단법인 예술단을 이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획 공연 할 때마다 한 30% 정도 티켓은 이제 소유계층이나 이렇게 많은 분들을 초대를 해서 공연을 이제 관람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해왔었죠. 네. 다른 성악가들은 그런 활동 잘 안 하잖아요. 어쩌다 한번 봉사활동 하는 그런 거지. 그렇게 무슨 사단 법인까지 만들어 가지고 클래식을 대중에게 무료로 이렇게 전파한다. 좀 특별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는 뭡니까, 그럼? 제가 2003년도에
이탈리아 유학을 마치고 세종문화회관 오페라단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제 오페라단에 이제 상임 단원으로 입사를 해서 제작도 직접 하고 또 단원으로 이제 오페라도 직접 예. 주역으로 이제 공연도 하면서 그때 이제 제작을 보통 오페라 한 편 제작하는데 세종문화회관의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10억 정도. 그래서 그냥 순수 제작비 플러스 뭐 대관료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인건비 이런 걸 다 예, 합하면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보니까 티켓을 사서 오시는 분은 한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20분의 1 그러니까 일반 민간 단체가 만약에 한다면 그 공연 한 번 하고 거의 뭐 파산이죠. 네, 파산을 당하는 10억 들여갖고 네. 5천만 원 벌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순수 예술을 이렇게 또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 경제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선진국에 와 있는데 문화는 그걸 따라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저만 해도 어릴 때 오페라를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 없죠.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김치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커서도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잖아요. 예, 예, 그렇듯이 오페라를 어릴 때부터 보고 클래식을 자주 접했다고 하면 그냥 나중에도 자연스럽게 클래식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도 그런 오페라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화적인 걸 많이 경험해봐야죠. 경험해 보면 이제 정책을 결정할 때도 그런 걸 또 결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메신저 역할을 하자. 예. 혼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다니던 세종문화회관을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예 그만두셨어요? 네네 그 세종문화회관 상임단원이면 공무원 신분 아닙니까? 그쵸, 공무원은 아닌데 그냥 준 공무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재단 소속 서울시 예,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뭐 정년 퇴임할 때까지 꼬박꼬박 월급 나오고 하는 그 맞습니다. 좋은 직장을 그만두시고. 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뜻이 있어가지고 생각을 좀 실현해 보고 싶어가지고 예. 그때만 해도 좀 이제 나이가 이제 젊었으니까 예, 좀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클래식 저변학대를 좀 예, 뭐 제가 받은 혜택이 많으니까요 사실은 예,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이거 나누어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때는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법인을 만드시고 네. 그런 대형 공연들을 기획해서 하고 네. 그러다 보니 돈이 똑 떨어지고 그래서 혼자 길거리에 나서셨다. 네, 네. 그때 처음 길거리에서 나서시면서 네. 내가 이거 1000번, 2000번 해야지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까? 사실은 제가 100번이나 할 수 있을까 생각했죠. 왜 그러냐면 해보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생각에 야외에서 성악가가 뭐 노래 부르면 일단 바람도 불고 뭐 온도가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노래를 그리고 뭐 한두 곡 부르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장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4시간 하셨다면서요? 예, 근데 목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은 좀 의문스러웠고 그리고 한 번 나갈 때마다 장비를 설치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혼자서 또 해야 되잖아요. 혼자서 다? 예. 또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좀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그렇겠죠. 예, 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게 참 멘탈을 딱 바로잡고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100회만 해도 나는 100회까지 어떻게 좀 해보자. 예.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100회가 된 거예요. 예. 100회가 됐고 100회를 하고 나니까 계속 멈추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왜 멈추지 않았냐면 제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이나 뭐 예술의 전당에서 그 많은 오페라를 제가 이제 했을 때 그 관객들의 반응이 있잖아요. 관객들 반응이 보면 물론 진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 많은 분들은 티켓을 초대를 받아서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뭐 이게 클래식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냥 뭐 이렇게 아내 따라서 온다든지 뭐 자식하고 같이 온다든지 왔는데 그냥 뭐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런 반응이 있는데 길거리에 딱 나오니까 어떤 반응이냐면 그냥 서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탁 진짜 빠져들어서. 예, 빠져들어서. 왜냐하면 대부분 또 다 지나가죠 그냥. 아, 물론 빠져드는 분들만 거기 서 계시겠죠. 그렇죠. 정말 내가 누가 뭐 강제로 내가 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자기 볼일보러 그냥 가면 되는데 바쁜 시간에 딱 서서 본다는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서 일단 서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서 있더라도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보면서 제가 공연한 그 만족감과 예. 희열과 뭐 여러 가지가 공연장보다 더 좋아요. 네. 그 맛을 딱 보니까 아 이건 내가 계속 해야 되겠는구나. 이걸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렇게 예. 해서 좀 지속할 수 있는 그 힘이 됐죠. 네. 2013년에 시작하셨으면 네. 지금 23년이니까 10년, 11년 이렇게 되는데 네, 네. 벌써 1000회를 넘겼다고요? 네, 지금까지 1010회를 했습니다. 그럼 1년에 한 100회? 그렇죠. 1년에 평균 잡아서 이제 100회인데 사실 공연을 하다가 뭐 메르스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또 못하고 또 세월호 최근에 코로나 이런 거. 코로나 뭐 장기간 못했죠 또.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또 그런 거 없을 때는 또 막 나가서 일주일에 4회, 5회씩 할 때도 있고 예, 어떤 뭐 또 날씨가 또 계속 뭐 장마가 진다든지 이러면 또 못하고. 못 나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00회 정도 된 것 같아요. 평균 100회지만 많을 네. 때는 200회도 하고 그러셨겠네. 네 맞습니다. 혼자서? 네 거의 가끔 이제 이벤트로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예. 같이 할 때도 있는데 거의 혼자서 예, 공연을 했습니다.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이제 약속을 하죠. 이제 관객들하고 어떤 약속을 하냐면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북이나 또 저희 이제 예술단 사단법인 예술단 홈페이지에다가 뭐 이렇게 언제 공연을 합니다 이렇게 올립니다. 제가 장소, 시간. 예.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제 스스로 약속하는 거죠. 예, 예. 그걸 안 지킨다고 해서 아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지만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는 거죠. 예고를 해놨는데 예. 안 나갈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즉 1000회까지 할 때는 그래도 거의 뭐 다 지켰던 것 같아요. 예. 다행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거든요. 그렇죠. 몸이 안 좋으면 못 나가는데 예. 다행히 이제 그렇게 몸이 안 좋아서 안 나갔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이죠. 예. 보통 관객은 몇 명 정도라고. 물론 장소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이겠습니다. 장소와 그리고 날씨. 예. 그 따뜻한 봄날이나 가을 날씨 좋을 때는 사람들이 막 모이고 또 뭐 춥거나 덥거나 하면 이제 그냥 지나가죠 대부분. 잠깐 서 있다가 잠깐 있다가 가고. 예.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 노래를 듣잖아요. 그렇죠. 들으면 흐뭇하면서 갑니다. 흐뭇하게. 잠시 행복한 거죠. 아 저기서 노래를 하고 있네. 그 지나가는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벽이 있잖아요. 벽에 있는데 벽화가 그려져 있잖아요. 예쁜 벽화가 있으면 지나가면서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이 서서 보지는 않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도 그 참 느끼는 감정이 기분 좋고 행복해하는 그게 다 보여요. 조금 낯설어 하지는 않던가요? 제가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얘기했듯이 네네. 예. 뭐 대중 가수들 네. 그런 그 길거리 공연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아마추어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좀 익숙한데 네. 오페라 아리아, 성악 이걸 길거리에서 들을 줄이야 좀 낯설어하지 않던가요? 되게 신기하죠. 그죠. 예, 신기해가지고 이런 표정으로 이제 보는데 보다가 그냥 평상시에 듣던 뭐 가요나 뭐 트로트 이런 걸 듣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음악에 막 그러니까 소리 자체가 뭔가 막 이렇게 나가니까 이렇게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처음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공연장에 가야지 볼 수 있으니까. 뭐 TV에 나오더라도 이게 라이브로 직접 듣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신기하죠. 네. 네. 또 어떻게 처음에 4시간씩이나 하셨어요? 그때- 작심하고 4시간 한 겁니까? 예, 4시간을 해야 되겠다. 왜요? 왜냐하면 오래 해야지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겠나.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생각에 예, 제가 좀 이제 성격이 좀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성격이라서 예.
예, 그렇게 하면 무리가 온다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했는데 예. 감사하게도 무리가 안 되고 목소리가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요? 예, 아니 공연장도 아니라서 공명도 잘 없을 것이고 네.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목이 더 피곤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마이크를 안 쓰면 사실 생 목소리를 하면 목이 진짜 금방 상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마이크를 쓰니까 조금은 낫지만 근데 이제 이게 성대가 근육이거든요. 예. 제가 이제 운동도 좀 했지만 근육 운동을 좀 했었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 교수님도 그렇지만 이렇게 자꾸 하면 근육이 생기잖아요. 생기고 점점 커지고. 그렇죠. 그러면 힘도 더 생기고 성대가 근육이거든요. 아. 얘를 계속 단련해서 할수록 사실은 그렇지만 좋은 방법으로 운동도 나쁘게 하면 몸이 망가지잖아요. 예. 근데 좋은 방법으로 좋은 발성으로 계속 단련을 하면 성대가 더 좋아진다는 걸 또 깨달은 거죠. 그래요. 예. 지금도 그럼 4시간씩 하세요? 아 지금 못하죠. 4시간씩 한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4시간씩.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하다가 이제 점점 줄어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1시간 반, 천회까지는 이제 1시간 반을 유지를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저 나이도 이제 뭐 교수님한테는 죄송하지만 1시간 정도만 하려고 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4시간 할 때는 도대체 그럼 몇 곡을 불러야 되는 겁니까? 한 곡 또 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때는 레파토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 클래식 하시는 분들은 이 MR이라는 게 없거든요. 반주.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기계를 사용해서 반주를 틀어놓고 한다는 거에 대한 그 당시만 해도 개념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이제 TV에서 많이 나와서 이제 네. 그러니까 반주가 일단은 뭐 오페라 반주가 있어야지 부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주가 없어요. 반주가. 그럼 무반주로 하셨어요 처음에? 무반주로도 하고 반주가 몇 개 없으니까 몇 개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똑같은 노래를? 예. 왜냐하면 관객이 바뀌니까. 예. 혼자 그래 관객이 바뀌는데 뭐 같은 그래서 그때는 이제 레파토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뭐 이제 한 대여섯 곡, 10곡 이래 가지고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하다가 점점 이제 거기 이제 하나씩 이제 쌓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MR 반주도 생기고 반주가 자꾸 이제 쌓이고 노하우가 이제 자꾸 생기니까 지금은 뭐 백몇 곡이 이제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곡이 이제 뭐 너무 많아서 문제죠. 다 못 부르니까 이제 골라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아무래도 대중들이 그래도 좀 알만한 노래 위주로 부르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공연장에 가면 클래식 그 관객들이 그러니까 음악을 즐기러 왔다가 고문받고 나가잖아요. 너무 어렵고 모르는 곡 하면은 다시는 공연장을 안 오겠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모르는 것만 다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해주고 뭐 그냥 자기들끼리 그들만의 리그인 거예요. 그냥 나와서 한국 연주하고 들어가고 자기들은 막 이렇게 진지한데 보는 사람은 뭐 하는지 모르는 따분하죠. 예. 그래서 좀 아는 것도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좀 관객들 입장에서도 좀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서 대부분은 들으면 이 노래 어디서 들어봤어. 거의 그런 노래 위주로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이 되게 좋죠. 제일 반응 좋은 곡이 어떤 곡입니까? 예를 들면 뭐 많은 곡들이 반응이 좋은데 그 폴포츠가 그때 네순 도르마라는 공주는 잠 못 이루고 그 노래를 불러가 막 사람들이 감동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 감동을 좀 많이 받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노래죠? 조금만 이렇게 들려주세요. 지금요? 제일 그 메인 테마가 되는 그 부분만 좀 이렇게. 예, 그럼 제가 불러볼까요? 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노래를 못하기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 마지막 가사가 빈체로라고 그래요. 빈체로. 그렇죠. 그 빈체로가 무슨 뜻이냐면 승리할 거야. 나는 이기리라 하는 1인칭 미래형.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인 노래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노래가 사람들이 또 들으면 더 좋긴 한데 한번 불러볼까요? 예. 딜레구아노 또이 트라브르토 데스텔레 트라몬토 데스텔레 알랄파 빈체로 빈체로 빈체로
이야. 갑자기. 아, 연상이- 이제 제가 느낌이 왔어요. 네네. 아, 그래서 그냥 지나가던 분들도 그 흐뭇한 미소를 짓는구나. 네. 저도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만 길거리 공연 여러 뭐 경험이 있잖아요. 네, 쳐다보고 네, 구경해본. 네. 지나치면서 듣기도 네, 하고 네. 서서 듣기도 하고. 네. 근데 이런 노래를 이런 목소리로 길거리에서 내가 들린다? 흐뭇해지겠네요. 네. 어. 관객분들이 혹시 이렇게 뭐 왜 그 일부 버스킹 하는 분들은 왜 기타 뚜껑 이렇게 열어놓고 거기다 네네네. 돈도 받고 그러잖아요. 예, 예. 혹시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제가 이제 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사단법인에서 또 이렇게 후원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를 위해서 이제 모금을 할 때가 있는데 모금을 하면 많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하죠. 이제 후원 하시기도 예. 하고 또 거기 보면 저희가 이제 후원자를 이렇게 모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이체로. 그런데 또 이제 작성을 이제 자동이체 후원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아 그러니까 그 모금은 우리 성악가님을 위한 게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사단법인에서 예. 도와주는 예, 다른 예, 사람들을 위한 모금만 하신다? 예, 예. 그럼 완전 무료네요. 그러니까 무료 공연이죠. 저희. 예. 그걸 일주일에 며칠씩 네. 매번 그렇게 혼자 돈도 안 되는데 돈을 벌려고 하면은 뭐 돈을 생각하면 못 하죠, 사실은. 네. 네. 어디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그리고 그 계획은 어떻게 짭니까? 내일은 어디 가야지, 내일은 어디 가야지. 주로 이제 명동이나 신촌, 이태원, 또 홍대 사람 많은데. 예. 그래서 사람이 많아야지 좀 이왕이면 그렇죠, 한 번에 그렇죠. 더 많이 이제 들을 수 있으냐. 그래서 주로 이제 명동, 신촌, 이태원에서 주로 이제 하고 또 제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다는 계획이 아니고 전국을 다 이렇게 예.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조금 뭐 2박 3일, 3박 4일로 해서 지방도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기 뭐 완도에 저기 어부들 일하고 있는데 앞에 그냥 가다가 있으면 거기 서서 이제 어부들을 위해서 이제 예. 불러주기도 하고 저기 또 영덕 같은 곳을 제가 이제 갔으면 거기 이제 쉬는 데 있잖아요. 정자 같은데. 예. 노인정 뭐. 예. 정자에서 이렇게 이제 바닷가 앞에서 이렇게 노인분들이 이렇게 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이제 어르신들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요? 이렇게 하고 해서 방송 촬영 온 줄 알아요.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그래서 같이 막 부르자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시간이 이제 조금 나면 지방 투어도 하고 이렇게. 예. 뭐 천회까지 했으니까 전국 구석구석 대부분 또 갔다 오셨겠네. 제가 사실은 250 몇 개 지자체를 사실은 다 돌려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는 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거기 가는 게 일단 비용도 많이 들고 멀리 가려면 또 비용도 들고 또 시간을 또 따로 내야 되기 다른 일들을 이제 못 하고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40여 군데 돌아다닌 것 같아요. 지방 도시를. 예. 혹시 외국도 다녀오셨어요? 네. 유럽 투어를 버스킹 투어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0회를 하면서 300회쯤 되니까 조금 이렇게 내가 1000회까지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때는 이제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1000회는 뭐 상상도 못 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내가 에너지를 좀 받고 또 새롭게 다시 하는 그런 열정을 좀 가지기 위해서 제가 공부했던 그 유럽으로 가서 왜냐하면 유럽은 클래식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또 클래식을 일반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특히 오페라를 막 아리아를 부르면 예. 진짜 막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막 이런 분들이 진짜 그냥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공연을 해서 좀 충만한 좀 에너지를 받고자 기운을 좀 받아보자. 예, 예. 그래서 우리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후원 회원분들하고 몇 분하고 같이 이제 스피커 이제 하나 들고 예, 가서 이제 이태리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투어를 다녔죠. 해외에는 그렇게 길거리 공연하는 성악가들이 또 좀 있나요? 해외에도 이 바이올린 악기는 많은데 바이올린 많이 있죠. 성악가가 이렇게 전문 뭐 오페라를 하는 성악가가 하는 그 버스커들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예. 거의 세계 유일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세계 최초 이런 타이틀을 좀 네. 붙이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태리 중심으로 이렇게 답을 해보니까 예. 확실히 한국하고는 관객 반응이 다르던가요? 기운 좀 받으셨어요? 네, 엄청난 기운을 받았죠. 오. 왜냐하면 일단 뭐 열광하는 그게 느낌이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막 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울어요? 예. 그 오페라 그 극장에서 보던 오페라 아리아를 내가 길거리에서 그 듣는 그게 플러스 그 오페라가 주는 감동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은 그걸 너무 이제 많이 느끼니까 그래서 막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막 너무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자 여기서 길거리에서 우리 어쨌든 이제 버스킹을 하니까 이렇게 모자를 하나 갖다 놓자. 네, 예, 예. 그래서 이 모자에 들어온 돈으로 우리가 공동으로 밥을 사 먹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나왔는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모자를 놓고 하면 한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이 이제 넣고 가면 거기서 하면 한 최소한 8명은 넣고 가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익이 막 엄청나더라고요 거기는. 그러니까 뭐 같이 온 사람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공연하고 이렇게 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그 버스킹의 역사도 우리보다는 그쪽이 훨씬 더 깊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관광객들 상대로 뭐 항상 1년 내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직업적으로 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나 버스킹을 못 해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 구역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거기를 돈을 주고 사야 돼요. 네, 신청을 해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예.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뭐 내가 버스킹을 해서 내가 여기서 뭐 조금 뭐 인기를 얻어서 뭘 아니고 뭐 어떤 사명감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고 수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수익을 위해서. 수입이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절대 그 버스킹 그 신고를 안 하면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제가 그 중심지 밀라노 그 두오모 아시잖아요. 두오모 그리고 또 그 라스칼라 극장 오페라 세계 그 앞에서 버스킹을 했거든요. 근데 허가 안 받고 하실 수 있었어요? 했는데 경찰들이 왔어요. 그렇죠. 왔는데 이게 동양 사람이 자기네 오페라를 막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쫓아내야 되는데 그냥 하시라고 너무 고맙다고. 예. 그래서 그렇게 뭐 아마 그 경찰들도 성악가가 이러는 건 처음 봤을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했었던 기억이 나고 특히 그 베네치아 그 베니스의 산마르코 광장이 있거든요. 거기 광장에 있는 커피숍이 있는데 그 커피숍에는 진짜 전문적인 연주자들이 이렇게 실내악 같은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커피 한 잔에 한국 돈으로 한 25,0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전 세계의 아주 세계적인 관광지인데 거기 가서 그분들이 하고 콜라보를 했어요. 즉석에서. 네, 그래서 그분들이 야, 너 여기 와서 우리랑 같이 일하자. 너무 반응이 좋다. 왜냐하면 악기만 하다가 갑자기 노래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관객들이 막 좋아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는데 나는 뭐 한국에서 할 일이 많으니까 나는 생각해 볼게 하고. 거리의 악사들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예. 근데 그게 악사는 여기 뭐 지금 뭐 한국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막 진짜 수준 높은 그런 연주자들이 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극장에서 활동하는 그런 수준 높은 연주자들이 거기서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우리나라에서 공연하실 때는 철저히 그냥 노래만 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설 같은 것도 하십니까? 어떤 오페라라면 이 오페라는 어떤 스토리인데 뭐 이런 것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이제 혼자 하기 때문에 음향 그리고 이게 음향 장비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팅을 한번 딱 해놓고 그러니까 노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리버브 있잖아요. 그 에코 그런 거를 약간 맞춰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다가 멘트를 해버리면 또 이걸 어디 가서 또 그게 이제 그 리버브 없애야 되잖아요. 조절을 해야죠. 예, 이렇게 하고 또 이게 해설을 사람이 왔다가 가버리고 계속 예. 바뀌니까 처음에는 이제 해설을 하다가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차라리 노래를 한 곡 더 들려드리자 해서 그래서 노래 끝나면 바로 또 다른 노래. 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채널에 유튜브를 라이브 방송을 하거든요. 그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냥 노래 끝나면 바로 노래를 해요, 그냥.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한 번 공연할 때마다 한 20곡 정도를 연주를 하는 것 같아요. 전부 오페라 아리아만 하세요? 아니면 그렇진 않습니다. 다른 노래도 하세요? 예, 사실 오페라 아리아가 다 파퓰러 하면 일반인들이 다 알면 오페라 아리아만 하면 뭐 되겠지만 오페라 아리아 중에서도 일반인들이 좀 잘 아는 노래, 아까 불렀던 뭐 그런 노래, 그리고 라돈나의 모빌레, 왈피우 말벤또 하는 그런 노래 뭐 잘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런 노래 아리아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 가곡, 가곡. 예, 한국 가곡도 이제 불러드리고 또 이태리 또 깐쪼네 같은 거, 예. 깐쪼네 뭐 이런 노래 그리고 또 뮤지컬 곡도 이렇게 유명한 거 들으면 다 아는 뮤지컬 그리고 가끔 이제 가요도 부르고 가요도 하세요? 예, 예, 가요도 부르고 트로트도 부르고 그래서 이제 트로트 뭐 부르세요? 트로트는 제가 이제 그 남진 씨의 그 빈잔 예, 빈잔도 부르고 또 그 옥경이 또 부르고 예, 그런 이제 그 오페라를 막 하다 갑자기 또 트로트 하면 또 되게 좋아해 하세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재밌죠. 그래서 그런 이제 벽을 좀 허무는 그런 예, 그러니까 뭐 실력이 없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페라도 부르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관객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다 아는 노래를 하니까. 예, 예. 다양하게 하시는구나. 참 수없이 많은 관객들 중에 기억에 남는 관객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죠. 많은데 몇 건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분들이 계셨는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태원에서 이제 공연할 때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세계 최초로 그 신청곡을 받는 성악가입니다. 이렇게. 신청곡도 진짜 받으세요? 예. 오. 왜냐하면 클래식 연주자들이 본인들이 하는 것만 하지 신청곡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예, 예, 그렇죠. 뭐 다 준비해서 다 이렇게 정제된 공연을 하잖아요. 저는 신청곡을 받습니다. 했더니 어떤 분이 다행히 아는 노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예. 예,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유명한 곡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곡을 불렀어요. 불렀더니 약간 젊은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그런 이제 아주머니였는데 막 너무 이렇게 슬프게 막 뭐 이렇게 뭐 북받치는 듯한 울음을 계속 노래하는 내내 울더라고요. 본인이 그 곡을 신청해 놓고. 예. 제가 노래하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내 노래가 이렇게 감동적인가? 그래서 되게 이렇게 기분이 근데 뭐 그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막 이렇게 막 다른 느낌으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서 왜 저렇게 우실까 하고 그냥 이제 헤어졌어요. 이제 예, 하고 이제 와서 끝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저녁에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이메일이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서울대를 나오고 굉장히 엘리트였는데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이제 이혼하기 직전 자기가 이제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하기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결혼식 할 때 그때 이제 후배들이 와서 불러준 축가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자기 결혼식 때 축가가. 네네. 그래서 그 노래를 이제 이상하게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결혼식 처음 할 때 이런 하고 남편과의 그 결혼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이렇게 울음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내가 생각을 다시 고쳐먹고 이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 그래서 다시 이혼하지 않고 남편과 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해서 너무 고맙다고 축가를 해줘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때 또 내가 누군가에게는 내가 부르는 노래가 누군가에는 이렇게 희망과 또 그렇죠.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죠. 그런 거를 만들어줄 수 있구나. 나는 진짜
해야 됐구나. 네. 사명감이 또 더 생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또 어떤 분들 기억나세요? 그 노숙자분이 많거든요, 길거리에. 특히 제가 이제 영등포에서 이제 영등포역 앞에서도 제가 공연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영등포역 앞에 노숙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게 어떤 노숙자분이 와서 그때 4시간 할 때였거든요. 4시간 동안 너무나도 아주 그냥 저보다 더 진지하게 4시간 내내? 네, 4시간 내내 앉아가지고 박수 쳐주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뭐 약간 감동적인 노래를 하면 또 약간 눈물도 흘리고 막 생각에 잠겼다가 4시간 내내 그렇게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가지고 2,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2,000원. 이게 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자기가 오늘 하루 종일 박스를 팔아서 번 돈이라고. 근데 이거를 자기가 기부를 하고 싶다. 이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 공연을 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자기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눈물 겹네요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이 돈을 제가 한동안 이 봉투에 담아가지고 한동안 제가 가지고 다녔어요. 예.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하다. 또 제가 또 감동받고 제가 또 감사함을 받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동료 성악가나 이런 분들은 뭐라고들 하십니까? 이렇게 줄기차게 1,000회 이상 하시는 걸 보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들 좀 뭐 부정적이었죠. 성악가가 무슨 글쎄요. 그 길거리에서 그런 노래를 뭐 그리고 쟤는 금방 목이 가서 이제 노래를 못 할 거야. 이런 분들 뭐 다 말 좀 안 좋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100회가 지나고 200회, 300회, 400회 지나 이상하다. 저 계속 하고 있네. 호기심이 생기는. 어떻게 저게 밖에서 저렇게 노래하는데 목소리도 안 가지? 상하지 않고 저렇게 계속 할 수 있지? 그리고 저거 힘든 걸 어떻게 계속 하고 있지? 그러니까요. 뭐 조금 이게 처음에 부정적이다가 좀 호기심 그다음에 점점점 약간 참 점점 존경에 이런 바라보는 대단하다. 뭐 이렇게 이제 1,000회까지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같은 동료들이 다 응원해 주는 걸로 그렇죠. 박수 쳐주고 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네. 그럼 이제 좀 십시일반 도와서 같이 좀 하자고 그러세요. 그건 또 안 하더라고요. 그건 안 해요? 예, 그게 한두 번은 하는데 그게 이제 한 번만 나와보면 엄청 힘들거든요. 왜냐 안 해봤던 일을. 그렇죠. 그리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왜 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을 못하면 그 맛을 모르면 하지를 못해요. 알겠습니다. 2021년 성악발전 공로부문 한국을 빛낸 무궁화 대상, 네, 제3회 대한민국 희망의 소리 사회공헌 대상 네, 등등 네. 상도 많이 타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2013년 시작해서 처음 몇 해 동안은 사람들이 수군수군대며 이상하다 쳐다보다가 네. 그게 이제 7, 8년 넘어가니까 온 나라가 인정하게 된 거네요. 네. 감사하게도 이렇게 이제 뭐 제가 사회 공헌 개인으로서 또 사회 공헌 활동하는 거고 나눔을 또 실천하는 거고 이렇게 하니까 주위에서 또 이렇게 추천을 하셔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상을 또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또 상을 받으면 더 또 열심히 하라는 그런 또 사명감이 또 생기고. 그런 동기부여가 계속 조금 지칠 때쯤 되면 또 동기부여가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게 되고 그렇게. 그 성악을 배우는 학생들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는 거를 학점으로 인정해 주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신다면서요? 네. 사실 제가 이거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실 제가 저변학 때 뭐 대중화 이런 얘기는 하지만 혼자서 그걸 어떻게 제가 다 들려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아무도 안 하니까 메신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 운동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음악대학의 클래식을 배우는 학생들이 4년을 공부하면서 졸업하기 전까지 어떤 공연을 무대에서 공연하는 게 횟수가 10번도 안 돼요. 그러니까 5번 이상 하면 굉장히 많이 하는 거의 못 하고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굉장히 이게 불투명한 거예요. 그리고 공연을 이제 학생들도 연주자들이잖아요. 그럼 연주자들이 연주를 해야 돼. 연주할 기회가 없으면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거를. 그냥 뭐 실기 시험 할 때만 열심히 연습해서 교수님들 앞에서만 연습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그걸 학점제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아니면 뭐
지자체 구청이나 이런 거하고 이제 학교하고 연결을 해서 장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시민들도 클래식을 막 접하게 되고, 접하게 되고 즐겨서 좋고 학생들도 자기가 연주할 곳이 없는데 예. 연주할 곳이 관객이 있는 연주할 곳이 있어서 좋고 그 서로가 좋아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봄 가을로 만약에 이제 수만 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대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성악 전공만이 아니네요. 아니죠. 바이올린, 기악 전공도 다 있을 수 있네요. 국악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 수많은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버스킹을 한다고 한번 상상. 전국 곳곳에서 공연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뭐 당연히 클래식이 아마 지금 트로트 인기보다 훨씬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 교수님께서 좀 같이 좀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 근데 왜 이게 지금 채택이 안 되죠? 일단 이게 지금 교수님들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클래식은 좀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 있어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클래식이라는 거는 다른 이제 음악 분야하고는 조금 그래서 교육 방법도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걸 본인들도 안 나가는데 뭐 학생들을 보고 나가라고 하시겠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이런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될 텐데.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게 학생들한테도 좋은 경험이고. 그렇죠. 후배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 클래식을 배우는 사람들한테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네. 꼭 좀 저도 좀 전국의 음대 그 교수님들 이 버스킹 학점제 꼭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부터 어려서부터 꿈이 성악가 되는 꿈을 갖고 계셨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어려서 그 음악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제 뭐 집안 형편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 음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클래식을 하는 사람을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사실은. 유일하게 교회 지휘자, 예. 네, 이제 성가대 지휘자가 그 이제 음악 전공을 예, 대학교에서 전공을 하신 분이 와서 지휘를 하고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그냥 저 지휘자처럼 나도 뭐 지휘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만 했죠. 예. 지휘라는 게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려면 뭐 내가 뭐 그러니까 지휘만 이렇게 팔만 흔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공부가 많이 해야죠. 작곡도 배워야 그러니까요. 되고 악기도 다 공부해서 알아야 되고 심지어는 연주를 우리 정명원 선생님처럼 본인이 직접 연주자로서도 이렇게 좀 잘 해야지 더 지휘도 더 이렇게 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휘자는 아예 뭐 생각도 못 하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 음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었죠. 예,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소질이 없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노래 소질이 없었어요. 네, 좀 어느 정도 같이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뭐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뭐 저는 성악 좀 해도 되겠어 뭐 이 정도 소리는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음대 정도 갈 정도 되면요, 그래도 어떤 뭐 교회나 어떤 주변에서는 좀 아니 소문 나야죠. 예, 어느 정도는 예. 그래야 좀.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했으니까 또 집안 형편도 어려운 데다가 뭐 실력도 없고 뭐 소질도 없고 그런 재능이 없었으니까 레슨도 못 받으셨을 거고. 레슨을 못 받고 하니까 그때만 해도 레슨을 못 받고 대학을 들어간다는 또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그냥 고등학교를 그냥 졸업을 해버렸어요. 예. 그 다음 해에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겨두고 그 모습을 이제 가족들이 보고 도저히 저래 놔두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3개월 동안 레슨비를 대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해서 어떤 이제 대학교 강사분 누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가서 갔는데 뭐 제가 소질이 없잖아요. 일단 소질이 없고 또 이게 시험을 또 공부를 또 안 하다가 또 하니까 이게 또 학과 성적도 또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떨어졌어요. 제가 재수해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떨어졌으면 그때부터 또 공부를 쭉 해야 되는데 이제 삼수째도 이제 공부 안 하다가 몇 개월 남겨놓고 해서 겨우 턱걸이로 그때는 이제 참 진짜 운 좋게 턱걸이로 이제 이렇게 해서 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음대성악과로. 음대성악과에.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중에 뛰어난 뭐 그것도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때 이제 당구가 유행했는데 이제 같은 친구들 다 당구 치러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이제 연습실에서 살았죠. 그때부터 독하게 하셨구나. 예, 예.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알겠습니다. 음대를 왔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유학 가서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제가 실력이 조금씩 향상돼 가지고 그래서 오페라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그걸 좀 뭐 나눠주고 싶은 거죠, 제 마음. 지금 1010회? 네, 10회까지 했어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일단은 2000회 목표로 지금 이제 2000회. 다시 이제 새로 마음을 가다듬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00회 계획 꼭 달성하시기 바라고. 네. 그리고 진짜 목표는 뭐 우리 혼자서 2000회 세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네. 클래식의 대중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자면 그 아까 그 버스킹 학점제 같은 거 네.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전국의 같이. 학생들이 좀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런 풍조, 그런 풍토가 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또 누가 그렇게 알아주지 않아도 뚜벅뚜벅 걷다 보면 결국은 세상을 감동시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